2학년 학생들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후금이 새롭게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했을 겁니다. 이렇게 후금이 성장해서요,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게 됐죠. 우리는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자, 이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조선의 15번째 왕인데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왕이 오른 거죠. 임진왜란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고요. 광해군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우리 대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왕이 광해군입니다. 민생을 안정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광해군 때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했다라는 거죠. 명과 후금의 가운데 중 설립, 가운데에서는 중립외교를 펴게 됩니다.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니까 광해군이 원군을 안 보내줄 수 없어서 강홍립으로 하여금 원군을 보내줬죠. 보내줬는데 강홍립한테 가기 전에 조용히 말해요. 상황에 따라 대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강홍립이 싸우다 보니까 명나라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후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요, 우리나라가 이 중립외교를 펴면서 안정을 도모하게 돼서 전쟁이 없었죠. 대신에 다른 일부 양반 살인들이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광해군에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요. 인조반정을 누가 일으켰냐면 서인들이 주도를 하게 돼요. 광해군이 새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형 임해군을 죽이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며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내고요. 조선의 16번째 왕이 인조가 됩니다. 인조가 집권을 하게 되니까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서인들의 외교 정책은 친명배금 정책이에요.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죠. 자, 후금을 배척하니까 후금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에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돼요. 자, 정묘호란 때는요, 후금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전면전으로 싸우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금이 여기 평상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평상까지 오게 되는데 전면전이 지금 명나라하고 전쟁 중이라서 어려워서요. 이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 때는 형제 관계를 맺기로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묘호란은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후금이 침략했는데 화의가 성립합니다. 이때는 무슨 관계다?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청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더 강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되냐면, 자, 병자호란 전에 청의 요구사항을 보면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전환할 것. 자,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꿀 것. 명나라하고 전쟁하는데 필요한 금, 1만량, 말, 3,000필, 지원병 3만 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나라 신하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론과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으로 나누어져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주전론, 전쟁을 주장하는 쪽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까지 해야 된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집권 붕당이 서인이잖아요. 그래서 서인들이 주장이 더 강해서 주전론 쪽이 더 강했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죠. 지금 이 배경에 보이는 이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자, 여러분 한국사에서 시험을 볼 때요. 남한산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100% 이 사건은 병자호란입니다. 인조임금님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요. 이 호란, 그러니까 이 여진족들이 굉장히 빠르게 여진족의 선발대가 빠른 기마 부대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문제는 남한산성 안에 들어갔을 때 산이잖아요, 산. 근데 이때가 시기가 1월, 2월이에요. 굉장히 춥고 이 산속에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며칠을 버티냐면 45일을 버티는데 45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자호란은 45일 동안 버티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인조임금님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인데요. 삼전도는 지금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이라고 해서요. 롯데월드 옆에 그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한강의 섬이었던 거죠. 여기에 청나라 태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요. 이제 인조임금님이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이때 청나라의 예법이 삼배 구고두의 예라고 합니다. 삼배 절배자예요. 3번 절하고 구고두 머리두자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청나라의 예법을 하게 됐고요. 청나라 태종이 굉장히 높은 데 앉아 있는데 우리 인조임금님이 땅에 머리를 찢는 소리가 청나라 태종 귀에 들리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임금님의 머리에서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나라의 2대 치욕 중에 하나죠. 결국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이제 뭘 하게 됐죠? 청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청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거죠. 자, 이후에 대외관계의 변화를 갈 건데요. 67쪽의 내용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전쟁 이후에 막부의 요청으로 우리는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신사는 일본에 보낸 외교 사절인데요. 여기에 문화까지 전파해준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그림에서 조선 통신사 내조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통신사가 앉아 있는데 그 행렬을 보면 국빈으로 대우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조선 후기에 파견한 사절단이에요. 왜 제가 조선 후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시기적으로 통신사는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조선 후기에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과의 관계로 가볼게요. 청과의 관계는 정해져서 네, 청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4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4대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북벌운동을 전개합니다.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북벌운동을 전개해서요, 청을 정벌하고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가장 왕성하게 전개가 될 때가 효종 때예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에 끌려가서 볼모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10년 내내 북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지는 못해요. 자, 이때 서인들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효종의 북벌 추진을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벌운동은 17세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조, 효종, 현종 이때는 북벌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18세기가 되잖아요. 18세기로 넘어가면 약 100년 정도 지나니까요. 우리가 청나라의 학문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청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학자가 융성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북학론을 주장하는 거죠.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했던 것이 18세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67쪽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전쟁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오늘 이야기할 소재는 조선과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인조는 청의 침입에 맞서서 신하들과 어디로 갔다고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대요. 자, 남한산성이 나오면 무슨 사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다른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밑줄 친 전쟁의 영향을 물어봤고요. 옳은 것은 포위된 남한산성, 위기에 빠진 조선의 앞날 물어봤는데요. 전쟁 시작 후에 남한 청군의 주력 부대가 결국 조선 정부의 항전 거점인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과 화친을 주장하자는 주화파와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한 척화파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전쟁은 병자호란이고요. 자, 병자호란의 영향,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뭘 준비했다? 북벌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밑줄 친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청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고요. 인조가 어디로 피난했다고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가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자, 병자호란의 결과 영향으로 우리는 뭐가 대두됐다?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북벌론이 대두되었다라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광해군 이후에 인조 때 서인들이 집권을 하면서 두 번의 호란을 겪게 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